네, 안녕하세요. 일산총설학원 영어과 영어강사 허신입니다. 자, 제가 1강에서는 여러분하고 준동사라는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하고 이제 참 핵심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한 꼭지라 그래야 되나요? 핵심적인 개념을 여러분하고 수십 번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제가 두 번째로는 여러분한테 관계사라는 아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 해요. 근데 이 관계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뭐 학창 시절이 됐든 아니면 그냥 토익이 됐든 아니면 대입이 됐든 그쵸? 거기에서 적어도 진짜 나 영어 시간에 잠만 잤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100번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한테 자주 나오는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중요성이 당연히 너무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관계사라는 개념은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개념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관계?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외울 건 아니지만 팔품사라는 걸 들어봤을 수 있거든요. 그쵸?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이상하네. 관계사, 그렇게 수십 번, 수천 번 들어봤던 관계사가 관계사라는 건 없었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들어봤을 건 뭐냐면 관계 대명사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또요, 또 많이 들어봤을 건 뭐냐면 관계 부사라는 용어를 좀 들어보지 않았을까? 라고 제가 당연히 저도 이렇게 추측을 하겠죠. 그러면 이상하네. 관계사지만 얘는 관계 대명사네. 그죠? 관계 부사네. 그죠? 자,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관계라는 말은 기능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라는 말이 붙어서 품사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는 기능은 뭐냐면 접속사의 기능을 하더라. 네. 그럼 접속사가 뭔데? 접속사라는 것은요, 절과 절이라는 개념을, 그죠? 절과 절 덩어리를요, 연결해 주는 거야. 뭐라고요? 연결한다고요. 그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이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길어지잖아요. 제 말 맞죠? 자, 보세요. 영어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해석을 하다 보면, 막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뭐 개념이 있고 막 나와서 막 꼬여가지고 뭐라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독해에도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관계사라는 애가 있으면 일단 이 말이 붙어 있으면 어쨌든 연결했거든요. 연결을 했다는 건 뭐예요? 문장 길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길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쵸? 저희한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하고 싶어? 그래서 너 하는 기능이 뭐야? 를 저희가 조금 더 잘 판단해 본다면 그러면 조금 더 문장을 저희가 어떤 속도대로 저희가 진짜 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어떤 쉬운 조각으로 잘라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석에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자체적으로도 시험이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물론 심화적으로 쭉 갈 수 있어요. 전치사도 붙여보고 선행사란 아이를 합쳐도 보고 이렇게 할 건데 거기보다는 일단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요것만 오늘 딱 박살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대명사구나. 그러니까 얘는 대명사라는 역할, 그 대명사가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애가 되겠죠. 근데 하나 뭐라고요? 그렇죠. 이 안에는 너 이거하고 붙여줄게. 연결의 기능까지. 그러니까 약간 복합 성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관계 부사라는 건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 얘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제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는 뭐 하는 건데? 기본적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가 뭐 하는 건데? 라고 여러분이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덩어리가 됐든 관계 부사라는 아이가 이끄는 덩어리가 됐든, 즉 이 덩어리는 뭔가의 문장에 연결이 될 거잖아요. 아까 제가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관계대명사 시작해서 문장이 이렇게 탕 끝날 건 아니라는 거죠. 아래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러면 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그냥 앞으로 해볼게요. 요 어딘가의 문장과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 아닐까요? 그죠? 아래에 있는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앞에 있는 뭔가에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앞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명사라는 아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얘 앞에 물론 생략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인 틀부터. 자, 다시 한번 요 앞에도 명사라는 아이가 흔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자, 보세요. 명사 뒤에 관계사 절. 즉, 관계사 절이라는 건 관계사가 이끄는 요 내용의 덩어리는 절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죠? 관계부사도 관계부사가 이렇게 이끌고 있는 우리 집. 네, 우리 집. 이 집이 절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 절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뭔데? 쉽게 해볼게요. 자, 요 의미의 성분 안에 동사, 즉 본동사가 한 마리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얘를 절이라는 개념을 쓰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명사 뒤에 관계사가 이끄는 의미 덩어리가 있어. 근데 얘를 뭐라고 써놨죠? 제가 수식이라고 써놨죠. 수식. 그죠? 그럼 수식이라는 건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을 더해주는 거죠. 꾸며주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관계 대명사가 됐든 관계 부사가 됐든, 그죠? 얘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하얀색의 의미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요렇게 꾸미는 거예요.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노란이라고 할게요. 노란 명사. 이렇게. 되셨죠? 관계부사 마찬가지야. 얘가 이끌고 있는 덩어리를 노란색 때 노란 명사. 이렇게 해서 의미를 풍부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저희는 앞에 간다. 그래서 선행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선행사. 그래서 보세요. 선행사라고 쭉 적어드렸죠. 얘는 뭐냐면 관계사라는 덩어리가 꾸미는 명사구나. 이 정도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한 명사. 되셨죠? 그런데 이제 얘를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가보자면, 자, 보세요. 선행사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단 제가 관계대명사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관계대명사, 이 대명사가 문장 내에서는 이렇게 보세요. 주어, 그죠? 주격 또는 목적격 또는 소유격의 역할, 이런 역할이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접근되는 건 뭐겠냐면 아마 흔히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이 녀석은 뭔가 얘가 이끄는 덩어리에 더하여 뭔가 연결하는 관계사의 역할에 더하여, 그죠? 아까 제가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주어니까 당연히 뒤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장, 연결고리는 동사, 이렇게 연결되더라. 됐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똑같은 개념이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였다. 그러면 관계가 붙었으니까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덩어리하고 앞에 있는 문장하고 붙일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나 꾸밀 거야. 내가 연결해 줄 거야. 이런 개념 플러스 대명사라는 품사가 이 관계사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튀어나가 있는 거 맞으나 뒤에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되셨죠? 물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타동사에 대한 직접 목적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제가 좀 편하게 쓸게요. 뒤에 있어야 될 목적어가 없겠죠. 왜냐하면 요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바로 앞에 그냥 주어 동사니까 얘가 없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얘는 요 자리가 요렇게 튀어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뒷문장은 뭐하다? 불완전하구나. 요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주간대는 뭐가 없다? 주어 없다. 그러니까 주간대 다음엔 주어가 없다. 목간대 다음엔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합치면 불완전하다. 자, 해석은 제가 하는 주어로 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하 선행사를. 됐죠? 목적어. 왜냐면 목적어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예문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계부사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사라는 친구는 의미 있죠. 의미가 없으면 뭐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문장에서 필수의 아주 이 핵심적인 자리를 갖는 친구는 아니에요. 의미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관계부사는 이제 이렇게 제가 종류는 좀 적어놨어요. 종류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선행사란 아이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이끄는 의미 덩어리가 있을 거야.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노란, 이렇게 될 거니까. 그지? 그런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내가 연결해줄게. 알았어. 너하고, 같이 연결시켜줄게, 내가. 요거는 관계사가 하는 역할. 그죠? 그런데, 부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미는 있으나, 이 집에서 핵심적인 어떤 뼈대는 아니에요. 필수 성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설령 빠져도 얘네 집의 핵심 축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렇죠? 아까 주어 같은 경우는 핵심 축이니까 얘를 뽑아내보잖아요? 그럼 이거 불완전한 거예요. 중요한 게 빠졌으니까. 목적어요. 필수적인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딱 뺀다면 이 집에 기둥 하나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빠지면, 그쵸? 뒤에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관계부사는 부사라는 애가 빠져도 의미가 빠지겠으나 성분 자체가 빠지진 않으니, 자, 알아놓을게요. 이런 말 맞춰보실게요.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전하구나. 그쵸? 그래서 얘는 오히려 좀 편하게 이게 좀 외워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떼댕땡땡 하는 시간, 떼댕땡땡 하는 장소. 그쵸? 자, 요것은 여러분이요. 그럼 줄거 관계는 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주 간략하게 개념서를 찾아보신다거나, 이건 인터넷 찾아봐도 종류는 나오니까 그건 여러분 좀 단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볼 건데, 뭘 하나만 좀 뭐 신경 써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the way와 how는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 보면 the way라는 선행사와 이럴 때 관계부사는 how를 쓸 건데 같이 용례적으로 잘 안 써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하나 줄이거나 죽이거나 그 역할 하나를 딴 애를 세우거나. 자,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그냥 요 네 개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해석해라?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 방법,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떼댕땡땡 하는 방법 이렇게 했으니까. 그쵸? 자, 예문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사 파트가 좀 무거워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2번 잠깐 볼게요. 자,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냐면, 보세요. 산소의 연소네요. 산소의 연소는, 자,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쓰는 부분은 뺄게요. 잠깐만. 자,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여기를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면 얘가 전체 이제 주어 자리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얘에 대한 동사가 얘예요. 즉, 주어 동사가 요렇게 한 집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하얀 부분이, 야, 잠깐 기다려봐. 그럼 그 산소의 연소가 뭐냐면, 하얀 부분하게 해주는 거잖아. 라고 해서 앞에 부분을 수식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럴 때 얘가 뭘로 쓰인 거예요? 관계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동사로 쓰였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죠?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산소의 연소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살아있고 활동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줘. 맞잖아요. 산소의 연소라는 건 호흡하는 거니까. 숨 안 쉬면 죽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러한 이런 느낌. 그치? 그런데 문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볼 때는 요 뒷문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할 거란 말이에요.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그쵸? 이럴 때는 나중에 여러분이 동사의 형식을 통해서 뒤에 필수 성분을 활용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 딱 봤다고 해서 알겠어, 한 큐야, 이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언어라는 건 내 몸에 묻어야 되고 체화가 돼야 되는 거고. 제 말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어떻게 될 수 있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어서 1번 잠깐 볼까요? 1번 1번 보시면 자, 모든 것이네요. 그죠? 그럼 저는 이제 보세요. 이제 노란색만 보세요. 모든 것, 얘가 주어입니다. 하얀색 잠깐 뺄게요. that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는 뺄게요. 그죠? 그러면 이 하얀색이 없으면 모든 것은 뭐뭐입니다. 수직선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여기도 하얀 부분은 뺄게요.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뺄게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게 관계대명사라서 이 주어와 이 동사와 하나 더 얘가 이끌고는 덩어리가 합쳐진 거죠. 왜냐면 관계대명사 합친다 그랬으니까. 그쵸? 그럼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노란 주어는. 그쵸?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여기에도 관계대명사가 또 쓰였네. 그쵸? 그럼 얘는 뭡니까? 세 개의 절을 합친 거죠. 즉, 주어동사 덩어리 세 개가. 왜냐면 연결될 수 있는 게 두 개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막에 투영되는 모든 것은, 그죠? 수직선입니다. 어떤 수직선이라고요? 하얀 수직선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시죠? 뭡니까? 이건 물론 이제 조금 맥락이 있어야겠으나, 문의 두께인 수직선. 네, 일단은 문맥 좀 그냥 이제 구문으로, 어법으로만 좀 보는 연습을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아닐까요? 4번 보시면, 후부터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그죠? 어디까지가 될까요? 여기까지. 길죠. 이것 때문에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 안에는 해석해야겠으나, 하얀. 그죠? 그러한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수식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이룰 수 있대.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럼 어떤 아이들인데요? 받지 못했어. 기회를. 어떤 기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 활동이겠죠? 그래서 막 움직이는 거.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은요, 이룰 수 있어요. 뭘요? 사회적 기술을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끊임없이 연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관계 부사네요. 그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atmosphere를 만들 수 있다. 뭐 대기도 될 수 있고 분위기도 될 수도 있고. 근데 분위기일 것 같아요. 아이들 나오니까 어떤 이러한 분위기.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구조적으로 얘가 관계사고 그래서 얘를 꾸미는구나. 이런 느낌을 먼저 출발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마디만 딱 더 드리고, 이제 2강은 이제 좀 끝내도록 할 건데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 이 중에서 뭐가 될 수, 이것도 하나 좀 신경 써주세요. 뭐가 될 수 있냐면, 갑자기 명사 뒤에 명사동사가 무슨 말이 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선행사인 명사가 있고, 그죠?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면,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관계대명사의 생략 조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도 지어질 수도 있고 다 빼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케이스만 좀 신경 써주세요. 그죠? 왜?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아까 어떻게 했죠? 우리가 노란 명사하기로 했었죠? 얘가 힌트를 주고 있죠? 그런데 얘가 생략될 수 있네. 아까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내가 너 꾸밀 거야. 라고 힌트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우면 어떡하냐. 그쵸? 근데 힌트 보세요. 목관대가 지어주면 어떤 꼴 나오겠습니까? 명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기 그 수식하는 걔 뭐라 그러더라? 목관대인가 뭔가? 걔 생략됐구나. 똑같아요. 주어가 동사는 명사 요 연습까지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명사가 이렇게 있고 주어 동사가 있으니 그쵸?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를 허우트를 이렇게 꾸미는 느낌으로 이해되시죠?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그의 일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특성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똑같죠? 연습하시면 돼요. 요렇게 명사, 물론 선행사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좋았어. 이러한 여자친구. 되셨죠? 그러니까 생략까지 가시면 조금 더 나실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제가 완전 불완전까지 싹 잡아주면 좋은데 그거는 이 관계사의 개념에다가 막 수동태도 배워야 되고 형식도 배워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뭡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만 끝내자 이거죠. 이해되시죠? 자, 어떤 거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번 한번 보실까요? 5번? 네, 5번 한번 보실까요? 자, 5번 보시면 보세요. 어우 너무 길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주어 동사가 뭘 꾸밉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더라. 왜? 명주동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명주동. 맞죠? 자, 보세요. 뚜두두두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하겠으나 여기 명사가 이렇게 있고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네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떻게 되는 거야? 요러한 서비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됐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해석에 좀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을 느끼는 기반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쵸? 자, 평상시에 들은 거라면, 근데 그게 좀 나한테 불편한 거라면, 안 해! 하면 제 손해죠? 내 손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익숙하게 패턴만 딱 잡아드리면 이게 독해 측면이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법 문제가 됐든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딱 드린 관계사의 개념, 관계 대명사, 부사. 물론 완전 불완전은 오늘 못 찾을 수 있으나 얘가 하는 역할은 뭐다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더라. 그렇죠? 그리고 목관대가 생략되면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유연하게 처리하면 돼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관계사의 핵심적인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붙여넣어 있는 약간 그 셀프-스터디 파트가 있거든요. 요거는 반드시 좀 이렇게 관계사에 초점을 잡아서 활용을 좀 해주시고 학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